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떠한 종목을 끌어올리는 원동력, 최근 실적 시즌을 맞은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종목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까지 뒷받침이 돼야겠죠. 최근 우리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까지 뒷받침되어주는 종목, 바로 원전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원전주들 4가지 종목을 통해서 이슈별 주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상반기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이죠. 체코와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원전 수출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껑충 오른 바가 있는데요. 다만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잠잠한 모습을 보이면서 웨스팅하우스발 원전 우려가 점점 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책을 통해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하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그리고 원전 비중의 점진적인 감축을 내세웠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균형 잡힌 전원 믹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원전 수출의 10기를 이번 203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이집트, 그리고 폴란드 등 굵직한 수주 계획 등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성장 4.0 개발 계획, 더불어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이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계속해서 원전에 관한 친원전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9년 만에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에 원전주들의 주가가 뛰어오른 바가 있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다양한 모멘텀으로 원전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원전주들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웨스팅하우스발 이슈를 딛고 원전주들은 다시 한번 주가 고공행진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어지는 계약 소식, 원전 수출 본격 시작인데요.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이 나왔을 때 반응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왔을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는 원전 수출 본격적인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합니다. 3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계약 확장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원전 입장에서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해석해보고요. 두 번째는 관련주들이 그럼 얼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거 보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관련주들이 같이 이 순환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원전 관련주들이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수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계속적으로 이 원전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전 쪽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역시나 이 떠올랐던 이슈는 이 폴란드 순방에 대한 건이었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이 유럽 순방을 진행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이제 동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 MOU를 체결하고 돌아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그다음에 뭐 현대 엔지니어링,
뭐 대우건설 등등 해서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MOU를 맺고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물론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워낙에 이제 이 우리나라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요한 파트너 관계로 또 떠오를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원전 관련된 MOU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폴란드는 이제 최근에 우크라 재건의 허브로 떠오른 국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허브 국가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폴란드에서 원전 수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동유럽 쪽에선 본격적으로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해서 출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체코나 그다음에 뭐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등등인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 원전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 원전 사업을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동유럽 쪽에 연쇄적으로 원전 수주권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하반기에 이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 대해서 본계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상당히 이제 이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국가로 떠올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단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루마니아에서도 새롭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루마니아에 새롭게 이제 이 한수원에서 현지에 직원을 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지 사업 개시를 위해서 직원을 파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새롭게 루마니아에다가 이제 수도에 지사도 설립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발주가 예상이 되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 이 발주를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미리 좀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지사도 설립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정부에서 또 쭉쭉쭉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이 유럽 순방권에 대해서 동행한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뭐 방산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원전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주요 전략 사업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동행을 했고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업황과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꾸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섹터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 건입니다. 벌써 이제 웨스팅하우스 건도 반년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 이제 또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해서는 일단은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손을 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기업 간의 지금 소송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섣불리 조금 손을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일전에 폴란드의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에 또 뺏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웨스팅하우스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원천 기술 소유에 대한 부분들 소송이 좀 이 격화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기업 간의 소송에 끼어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전에 이제 이 정부에서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그러면서 또 원전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한 전략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는 또 분명해 보이는 만큼 정부에서 또 한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스탠스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MOU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와의 MOU가 어느 정도의 좋은 점인가 이런 또 해석도 해주셨고 또 루마니아에서는 나름대로 또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소송 리스크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새로 나온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한테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 오늘 원전 이슈를 실질적으로 가져온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원전이 다 죽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게 되면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이제 낙폭이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구간에 좀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빠져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재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자재 쪽을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진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일전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다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급격하게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순방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 소멸이 됐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비단 우진뿐만 아니라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 중에 최근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유럽 순방권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 소멸, 기대감 소멸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분명하게 빠르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원래 기자재 쪽에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한신기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 한신기 같은 경우엔 이 일전에 유럽 순방권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당일날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윗꼬리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다음 뭐 한신기계뿐만 아니라 뭐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았죠. 우진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G2파워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무언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급 자체가 밀어주지를 않았고요. 그러면서 또 바로 그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고, 지금 현재 이 우진이나 혹은 뭐 이제 한전기술, 뭐 그 다음에 뭐 BHI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수급이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에 원전 순환에 대해서는 대장주가 조금은 바뀐 거죠. 우진이나 뭐 한전기술, BHI 같은 이러한 종목으로 이제 대장 종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구간이 됐을 때에는 결국에는 또 기자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대장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뭐 빠르게 이제 급등이 보이는 대장주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기자재 쪽에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우진같이 수급이 살아있는데 조정이 조금 크게 나와버린, 그런데 물량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은 이런 이제 원전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원전 이슈가 나올 때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 이슈가 나올 때는 이제 이 선별적인 매매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대장주와는 조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순환 돌 때 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제는 수급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세부적으로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기 편하게 뭐 기자재 쪽이라든지 종목들의 세부 트렌드 변화 분석을 좀 통해서 다음을 좀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 전략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원전주들도 결국에는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 결국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 이야기 나오는 국가들만 해도 뭐 폴란드, 그 다음에 뭐 체코, 루마니아 등등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주권들이나 계약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 수주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수주를 이뤄
만들어내는데 크게 이제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원전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나와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주들을 항상 볼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항상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만한 구간만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진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이 수급이 거의 메말라 있다가 이 유럽 순방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갔고 이 수급에 의거해서 한 차례 정도밖에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즉 무언가 이제 보통 장투를 좋아하시고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길게 끌고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적절하게 혹은 이제 매력도 있는 섹터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조금 더 이제 적절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이제 이슈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슈가 나올 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기존의 대장과는 무언가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점.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힘이 약했고 새롭게 힘을 받아준 종목들이 이제 우진이나 한전기술 뭐 혹은 뭐 BHI 이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결국에는 이슈가 한 차례 나오기는 할 건데 뭔가 이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주도주나 혹은 이 시장에서 이끌어주는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원전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보셔도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나올 거니까 원전 이슈 나올 때 결론적으로 원전주들은 관심 있게 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티더님께서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악재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문가님 말씀대로 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 대응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원전과 관련해서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